네, 고양이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인혜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서 이인혜 오십시오. 도윤입니다. 네.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관산 원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혜 도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올 한 해가 참 의원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좀 도의원이 된 것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당선 사실이죠. 네. 아,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예. 가정은 사실 신경 쓸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선거했는데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우리 지역구가 워낙 색채가 저희 쪽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너무 지역 주민분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를 지금 생각해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네. 네. 이력을 쭉 보니까 아동발달센터 원장 이력이 눈에 띕니다. 예. 이때 얘기 좀 해주신다면. 저는 원래 사실 언어 치료를 제가 지금 언어재활사로 언어 치료를 전공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음악을 하다가 네. 음악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언어 치료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이제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 언어 치료를 석박을 언어 치료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어 재활사로 발달센터 내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소통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센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원장으로 좀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발달 지원 친구들을 만나고 장애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면서 네. 저도 이제 많이 커가고 위로받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동발달센터 원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보람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았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저는 그 원장으로서보다는 치료사 초반에 아이들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지금도 항상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자폐 아동이었어요. 근데 자폐 아이들은 그 연령이 돼도 원래 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돼도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 친구인데 눈도 땡그랗고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자폐 친구들은 관계 맺는 걸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끼어들면 완전 거부를 하는 거죠. 울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길었어요. 이제 사실 제가 그 아동을 이제 개입하고 이제 같이 치료하면서 놀이하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원래 그런 친구들은 모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을 네. 따라 시작하는 걸. 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을 따라 시작했는데 말문을 이제 트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부터 시작해서 단어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저를 통해서 말을 텄는데 엄마가 정말 되게 많은 언어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정말 최고의 언어 선생님이다라는 극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친구는 항상 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정치에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0세부터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장애 진단을 내리지를 않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발달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쯤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장애로 예측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보니까 한 40% 이상이 이 아이가 장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장애 등록을 하는 친구들은 4%. 그래서 그 시기에 그래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기 치료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 자리에서 이제 어느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호해 줘야 되고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사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네. 자리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세 아이의 엄마십니다. 맞아요. 이남 일녀. 워킹맘이죠, 흔히. 그렇죠.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면 애국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 도의원 생활 6개월 지내셨는데 이제 엄마 역할하고 도의원 역할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되게 어려운 둘다 역할이에요. 힘들죠. 네, 네. 정말 제가 힘든 역할 두 개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 정말 이런 차이가 있나. 근데 어떤 역할을 대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엄마, 그 다음에 또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의원. 근데 어떤 역할이 더 사실 비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무거운 자리이긴 한데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은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정말 위대하다. 왜냐하면은 사실 의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스케줄을 하고 이번에는 이걸 하고 이거는 다음에 미뤄서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줘야 되고 내가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어렵긴 하지만 정말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도의원 이제 생활까지 하셔야 되니까 남편분의 조력이 없이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네네네.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다행히 저희 신랑의 허락이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하긴 없었고,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신랑이 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사실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세 배가 아니라 거의 제곱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제 역할의 많은 부분을 신랑이 도와주고 있고, 사실 시댁이나 친정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다행히 저희 신랑의 꿈이 어렸을 때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인 신랑을 제가 만나서 네. 제가 그 꿈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야, 그럼 뭐 서로 윈윈하고 계시네요. 네네, 맞아요. 이제 워킹맘이시면서 그래서 또 육아 정책이라든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기반을 흔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실 되게 급속도로 많이 되게 저하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되게 힘든 분위기? 이 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의 미래가 뭔가 이렇게 좀 불투명한 느낌이 가득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카시트가 있는 택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좀 키우기 편한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일단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번엔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고향 원신, 고향 관산동 이렇게 세 군데인데 지하철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좀 요구 사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좀 포함해서 지역 현안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고양시 하면은 뭔가 다 교통이 되게 좋고 네. 지하철이 다 쫙 깔려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속한 원신이랑 고양 관사는 아예 지하철이 다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항상 교통에 대한 되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뭐 원신동 같은 경우는 신원동에 4차 철도망 계획의 신분당선 그 서북부 연장이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 고양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외선이 이제 재개통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이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잘 해결된다면 조금 그래도 현재 이 불편함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지하철 가까이 삼성역 정도가 지금 지역구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마을버스 타고 그쪽까지 접근하시는 건가요? 그쵸. 주민들이? 맞아요. 마을버스는 괜찮습니까? 마을버스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이랑 만났는데 어쨌든 준공영제가 마을버스에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으니 어쨌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운행이 돼야 되는데 종사자는 없으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그거를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버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만 좀 와줘도 좋은데 그게 지금 어쩔 때는 뭐 운행이 안 됐다가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불편감들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하게 지역구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올 한 해 뭐 마무리가 됩니다. 슬슬. 이제 내년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내년에 좀 준비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어떤 계획, 조례나 이런 정책 개발도 좋고 좀 어떤 내용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사실 제가 도정질의 하면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토론회도 진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사실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베이비박스로 아이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유기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도정지를 통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 주셔서 어쨌든 이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와 조례와 같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거를 열심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결과로 좀 이어져서 뭐 조례 공포돼서 한 내년 후반부에라도 시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는 뭐 혹시 더 없을까요? 그 외에는 사실 저는 그 알레르기 아동들도 또 있어요. 좀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음식을 제거해서 음식을 주거든요. 섬세하다 진짜. 근데 그게 몇 %가 되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5%가 돼요. 일반 아이들 꽤 높네요. 많죠. 오.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사실 보호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음식으로부터 자기가 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알레르기가 있어 선생님 제거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럼 영양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도 이번에 지금 이제 발의하려고 제가 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아마 심의는 내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뭐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남은 그 뭐 내년 계획 포함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의정 활동, 각오와 계획, 다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인 워킹맘으로 도민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돌려드리는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도민분들께 꼭 다 전달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